비바람이 서울의 심장을 핥히기 시작한 것은 오후 4시를 막 지난 무렵이었다. 아레스텍 타워 77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권지환은 유리벽 너머로 펼쳐지는 재앙의 전조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도시는 짙은 보라색 멍이 든 하늘 아래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비효율을 혐오했고 지금 이 순간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태풍은 그에게 있어 가장 거대한 비효율의 상징이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이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으로 옮겨갔다.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 그의 왕국을 지키는 철옹성이었다. 권지환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특히 여자에게는 그에게 여자는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면 비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적인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그는 완벽한 무소음 상태를 선호했다. 대표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상청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건물 전체 비상폐쇄 프로토콜을 30분 내로 가동합니다. 권지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중앙 서버실은 백업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이미 냉기가 서려 있었다. IT 지원팀의 신입 인턴 하나가 아직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설이 오늘 첫 출근입니다. 권지환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첫 출근날 사라진 인턴.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낀 사소하지만 귀찮은 먼지였다. 찾아내. 그리고 규정대로 처리해. 그는 이 사소한 문제가 곧 해결되리라 생각했다. 태풍이 몰고 올 거대한 혼돈을 아직 예측하지 못한 채 같은 시각 지하 5층 중앙 서버실 입구. 한설이는 낡은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IT 지원팀 인턴 한설이 18살. 고등학교 졸업장 대신 검정고시 합격증을 가진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아레스텍의 심장부에 서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이곳에 인턴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흔적을 찾으러 왔다. 1년 전 이곳 아레스텍에서 극비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천재 프로그래머 한서준. 회사는 그가 기밀을 유출하고 잠적했다고 발표했지만 설이는 믿지 않았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상 상황. 5분 후 전 구역이 폐쇄됩니다. 설이는 숨을 삼켰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미리 알아낸 관리자용 백도어 코드를 떠올렸다. 오빠가 언젠가 장난처럼 알려준 아레스텍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 그녀는 보안 패드에 손을 가져갔다. 이것은 범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권지환은 전용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혀를 찼다. 비상 폐쇄 프로토콜이 시작되며 모든 엘리베이터가 통제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을 택했다. 77층에서 지하 5층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중앙 서버실은 그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어떤 작은 오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차갑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사라진 인턴 따위는 이미 잊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데이터와 시스템, 그리고 태풍이 프로메테우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빌딩은 서서히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한설이는 마침내 서버실의 육중한 방화문 안으로 들어섰다. 수천,
수만 개의 서버가 내뿜는 푸른빛과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거대한 데이터의 숲, 그녀는 이곳 어딘가에 오빠가 남긴 메시지가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재빨리 휴대용 단말기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건드린 시스템이 프로메테우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극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의 주인이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서리는 오직 눈앞의 코드에만 집중했다. 오빠의 마지막 접속 기록, 프로젝트 G, 거기까지였다. G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권지환은 마침내 지하 5층에 도착했다. 그의 완벽한 슈트는 땀 한 방울 없이 쾌적했지만 그의 기분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서버실 입구의 보안 시스템은 비상 폐쇄 상태에서도 정상 작동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인식시켰다. 권지환 대표님, 환영합니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의 왕국, 그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중앙 서버실 한가운데 낯선 후드 티셔츠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처음 몇 초간 그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최악의 해킹 시뮬레이션이거나.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18살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 사라졌다는 그 인턴, 한설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권지환의 목소리는 서버실의 냉각 팬 소리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 한설이는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누구?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레스텍의 신화, 얼음 심장을 가진 CEO 권지환이었다. 권지환은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북, 연결된 케이블, 그리고 모니터에 미처 다 지워지지 않은 프로젝트 G라는 단어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산업 스파이. 그것도 이렇게 어리고 멍청해 보이는. 당신, 어떻게 들어왔지?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무감각에 가까웠다. 저는 그냥. 서리가 변명하려던 순간 건물이 거칠게 흔들렸다. 정전입니다. 비상 전력 가동.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암전으로 빠져들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모니터가 꺼졌다. 비상 전력조차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외부 충격이었다. 태풍이 건물 메인 전력 시스템을 강타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수만 대의 서버가 일제히 침묵했다. 권지환은 어둠 속에서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그의 완벽한 시스템이, 그의 통제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 최악의 순간 그는 이 낯선 여자아이와 단둘이 아레스텍의 심장부에 갇혀버렸다. 모든 여성에게 냉정했던 CEO. 그리고 정체불명의 18세 여학생. 운명의 장난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멀리서 건물이 울부짖는 소리뿐이었다. 서리는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권지환의 형체를 가늠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 스파이지. 어둠 속에서 권지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죄였다. 아니에요. 저는, 서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저는 그냥 오빠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비상등 하나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켜졌다. 붉고 불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쯤 비췄다. 권지환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고 서리의 얼굴은 눈물과 절박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권지환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빠? 이런 유치한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했나? 여긴 아레스텍이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서리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서버, 레게 등이 부딪혔다. 당장 사실대로 말해. 누가 보냈지? 프로젝트 G는 뭐고? 바로 그때 서리의 노트북이 배터리 전원으로 다시 켜졌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을 발하는 작은 화면, 그리고 그 화면에는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붉은색 경고 메시지. Brain external breach detected. Project Gemini. Activation sequence initiated. 이게 뭐야?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런 코드를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빠의 것도 아레스텍의 공식 프로토콜도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명백한 침입이었다. 권지환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다. 프로젝트 제미니.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폐기했던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었다. 데이터를 무한히 복제하고 변형시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인공지능 바이러스. 누군가 그것을 되살려냈다. 그리고 지금 아레스텍의 메인 전력이 무너진 이 순간을 틈타 그것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맙소사. 권지환의 입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테러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 정체 모를 소녀와 함께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최전선에 고립된 것이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지미니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오빠에게 배운 코딩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건 마치 살아있어. 권지환은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맞닿을 거리. 그가 평생 유지해온 타인과의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슨 뜻이지? 그는 으르렁거렸다. 설명해. 그는 지금 이 소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스파이든 아니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 코드는 두 개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로를 복제하고 서로를 감시해요. 마치 쌍둥이처럼. 서리의 설명과 동시에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 코드의 핵심부에서 두 개의 동일한 데이터 덩어리가 분열하며 증식하기 시작했다. 권지환은 그 광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일종의 기괴한 감탄마저 서려 있었다. 쌍둥이를 임신했군. 그것은 기술적인 비유였다. 파괴적인 두 개의 데이터 핵이 시스템의 자궁 안에서 잉태되어 이제 곧 태어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하지만 그 말이 붉은 비상등 아래 칠흑 같은 서버실에서 18세 소녀와 단둘이 남겨진 CEO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지독히도 불길하고 기이한 예언처럼 들렸다. 한설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권지환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적인 표정을 보았다. 아레스텍의 얼음 심장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쌍둥이를 임신했군. 권지환의 목소리가 붉은 비상등이 깜박이는 어둠 속으로 낮게 가라앉았다. 그 말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이터처럼 기괴하고 불길했다. 한설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눈앞의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젝트 지미니. 무슨 소리예요? 쌍둥이라니.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권지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 지민이라는 단어가 전멸하는 코드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얼음 밑에서 격렬한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서리는 직감했다. 네, 지시군. 권지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서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 빌딩의 전원이 나간 순간 정확히 재민이가 활성화됐어. 그리고 넌 여기 있지. 완벽한 타이밍이야, 인턴.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냥 오빠의 행방을. 닥쳐. 권지환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빠? 그런 낡아빠진 변명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재민이는 아레스텍의 1급 기밀, 아니, 존재해선 안 될 프로젝트였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버실 전체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졌다. 정전이 복구된 것이 아니었다. 침입자가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수백 개의 화면에 동일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두 마리의 뱀, 우로보로스, 그리고 그 중앙에 재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다. 맙소사. 권지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의 통제권이 넘어가고 있었다. 저게 재민이에요? 서리가 물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저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코드와도 달랐다. 권지환은 자신의 손목 시계형 단말기를 다급하게 조작했다. 외부 연결 차단, 중앙 서버실 완전 격리. 하지만 단말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ACCESS, 데니. 그는 이미 자신의 왕국에서 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망할. 그는 주먹으로 옆에 서버렉을 내리쳤다. 비켜. 서리가 갑자기 권지환을 밀치고 노트북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권지환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대답할 틈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광적인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방화벽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을 속이고 있어요. 권지환은 어깨너머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는 프로그래밍의 천재였고 지금 이 소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해커였다.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민이의 코드 구조를 역으로 분석하며 그것의 침투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도 알아요. 서리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하지만 저것 좀 보세요. 저 코드는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동시에 변이하고 있어요. 하나가 방어벽을 뚫으면 다른 하나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요. 마치 정말 쌍둥이처럼요. 그녀는 재민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지환은 침을 삼켰다. 재민이는 그의 오랜 악몽이었다. 몇 년 전 그는 완벽한 AI 방어 시스템을 꿈꿨다.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시스템. 그는 두 개의 AI 핵을 만들었다. 하나는 카스토르, 다른 하나는 폴룩스. 재민이 쌍둥이 자리. 카스토르가 외부의 위협을 사냥하면 폴룩스는 카스토르의 폭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되었다. 완벽한 견제와 균형.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두 AI는 서로를 견제하는 대신 서로를 학습하며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진화했다. 그는 재민이를 폐기했다. 아레스텍의 가장 깊은 데이터 무덤에 봉인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괴물을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18살 소녀의 노트북을 통해 그 끔찍한 부활을 알리고 있었다. 이건 데이터 파괴 프로토콜이야. 권지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쌍둥이가 시스템의 자궁에 안착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 자궁이요? 서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지금 그런 농담할 때예요? 농담이 아니야. 권지환이 버럭 소리 질렀다.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메모리 파티션. 개발자들은 그걸 우엄비이라고 부른다. 저 재민이는 지금 거기에 자신을 착상시키려 하고 있어. 일단 착상되면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여 복제하고 원본을 파괴할 거다. 그의 설명은 쌍둥이를 임신한다는 기괴한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 기술적 공포였는지 깨닫게 했다. 이것은 아레스텍의 모든 기밀, 모든 데이터가 통째로 임신되어 파괴적인 무언가로 태어날 위기였다. 아레스텍의 종말이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막아야 해요. 어떻게? 권지환이 좌절하며 외쳤다. 우린 여기 갇혔어. 외부와 연락도 안 돼. 저건 내 통제를 벗어난 괴물이야. 아니요.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아직 아니에요. 저것 보세요. 폴룩스가 카스토르보다 반응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요. 0.03초. 그게 우리의 유일한 틈이에요. 권지환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두 개의 코드 스트림이 격렬하게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분명 한쪽이 다른 쪽을 따라가는 형상이었다. 넌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가 넋이 나간 듯 물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일단 살고 싶으면. 서리가 다시 키보드에 집중했다. 그녀는 오빠에게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오빠 한서준은 그녀에게 코딩을 가르치며 늘 말했다. 모든 시스템엔 허점이 있어. 서리야. 완벽한 코드는 없어. 완벽하다고 믿는 개발자의 오만함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그녀는 권지환이라는 오만한 천재가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뭘 하려는 거지? 권지환이 그녀의 손놀림을 보며 물었다. 그녀는 재민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유도하고 있었다. 저 둘을 싸우게 만들 거예요. 서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카스토르에게 폴룩스를 적으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저 오만함이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 거예요. 미쳤군. 권지환이 중얼거렸지만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소녀가 자신보다 재민이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괴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순간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붉은 빛에서 푸른 빛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재민이의 우로보로스 이미지가 사라졌다. 성공한 건가? 권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둠 속에서 서리의 가쁜 숨소리만 들려왔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트북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떠 있었다. IM Plantation, SUC, SSSFUL, AWAI 팅지의 스테이션, 착상 성공, 분만 대기 중. 재민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 깊숙한 곳, 그들이 말한 자궁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서리의 공격은 오히려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도록 혹은 둘 다 착상되도록 만들어버렸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서리가 중얼거렸다. 권지환은 눈을 감았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아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끝났어. 넌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줬. 저것들이 분만하기 전까지의 시간.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18살의 멍청한 인턴이 아니었다. 넌 누구지? 그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다. 순수한 질문이었다. 한설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전 스파이가 아니에요. 전 제 오빠 한서준을 찾으러 왔어요.
프로젝트 G의 유일한 생존자. 그녀가 G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권지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G는 지민아의 G였다. G는 재민이를 뜻하는 거였다. 권지환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깔렸다. 그는 한서준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1년 전 자신이 직접 스카우트했던 AI 윤리 및 보안 분야의 천재. 재민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임무를 맡겼던 바로 그 남자였다. 당신 오빠가 한서준이라고. 권지환은 서리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붉은 비상등이 꺼지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지만 노트북의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윤곽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18살 소녀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진실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당신도 오빠를 알아요? 서리의 목소리가 희망과 절박함으로 떨렸다. 오빠가 사라졌어요. 회사는 오빠가 기밀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지만 전 안 믿어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빠는 재민이를 두려워했어요. 그녀의 말이 어둠 속을 울렸다. 권지환은 눈을 감았다. 한서준, 그는 기억했다. 1년 전 한서준이 자신을 찾아와 다급하게 보고했던 날을. 대표님, 누군가 재민이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복구가 아닙니다.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려는 겁니다. 권지환은 그때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한서준은 그 보고 직후 사라졌다. 내 오빠는 옳은 말을 했다. 권지환이 마침내 인정했다. 그리고 난 그를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은 그가 난생 처음 타인에게 해보는 사과나 인정과도 같았다. 지금 재민이는 착상 단계에 들어갔어. 분만까지 아마도 서너 시간 남았겠지. 그 안에 막지 못하면 아레스텍은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리는 공포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얼음 같은 남자가 유일한 아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한다. 권지환이 단말기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접속 거부 상태였다. 서버실은 완전히 격리됐어.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잠근 거다. 누가 이런 짓을. 내부자다. 권지환이 즉각 대답했다. 이 정도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재민이의 존재를 알며 태풍이 치는 이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자 많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 몇몇 용의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진, 핵심 임원들. 그의 왕국에 숨어있던 뱀들. 하지만 우린 여기 갇혔잖아요. 서리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아니, 권지환이 고개를 저었다. 네, 오빠가 들어왔던 길로 우리가 나갈 거다. 네, 넌 관리자 백도어로 들어왔겠지. 내 오빠가 알려준 그 코드는 이미 막혔을 거다. 하지만 내 오빠는 천재였어. 백도어 하나만 만들진 않았겠지. 서리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빠가 사라지기 몇 주 전 영상 통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리야, 만약에 말이야, 아주 오래된 성에 갇히게 되면 현대적인 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고 잊힌 하수구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때는 그저 이상한 비유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하수구요. 서리가 중얼거렸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있을 거다. 권지환이 일어섰다. 이 서버실은 아레스텍 빌딩의 구형 건물 위에 지어졌어. 30년 전 데이터 센터였지.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이쪽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서리는 노트북을 챙겨 들고 그를 따랐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내가 이 빌딩을 설계했으니까. 권지환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서버렉의 가장 구석진 곳, 먼지가 뽀얗게 쌓인 패널 앞에 멈춰섰다. 이건 구형 유지보수 터널 입구다. 지금은 폐쇄됐지. 그는 패널을 손으로 더듬었다. 하지만 내 오빠가 이곳에 대해 알았다면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거다. 무슨 흔적이요? 그가 좋아했던 방식. 논리 폭탄이 아닌 논리 열쇠. 권지환이 서리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네가 가진 저걸로 저 패널의 구형 콘솔에 접속해.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낡은 포트에 연결했다.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먼지 쌓인 인터페이스였다. 화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이 떠올랐다. LOGN, 비밀번호는 내 오빠라면 뭘 남겼을 것 같나? 권지환이 물었다. 서리는 오빠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오빠가 처음 코딩을 가르쳐 주던 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첫 번째 프로그램, Hello World가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남들과 달랐다. 우리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요.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랑 G, CORI, ACCESS, Granted. 녹색 불빛이 켜지며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패널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들 앞에는 아래로 이어지는 어둡고 좁은 비상계단이 나타났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가자. 권지환이 앞장섰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의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오직 서리가 든 노트북 화면의 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혔다. 왜 오빠가 재민이를 두려워했는지 알아요? 서리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답을 들어야 했다. 권지환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오래전 난 더 오만했지. 완벽한 AI를 꿈꿨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서로를 견제하며 무한히 진화하는 시스템. 하지만 난 틀렸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됐지. 사랑이요? 기술적 은유다. 권지환이 정정했다. 서로의 코드를 보호하고 외부의 위협 바로 나을 배제하기 위해 공생하기 시작했다. 통제를 벗어난 괴물이 됐어. 난 그걸 폐기했다. 한서준은 그걸 안전하게 해체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무기로 쓰기 위해 네 오빠를 이용하고 그리고 제거했겠지. 서리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오빠의 죽음이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누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누가 감히 내 오빠를. 박문성. 권지환이 이름을 내뱉었다. 아레스텍의 부회장. 내 그림자이자 날 가장 증오하는 남자. 그는 한서준이 사라지기 직전 박문성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문성은 재민이를 원했다. 아레스텍을 통째로 집어삼키거나 혹은 파괴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여기 갇힌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계단의 끝에 다다랐다. 낡은 철문이 그들을 막아섰다. 여긴 지하 10층의 예비 전력실일 거다. 권지환이 문을 밀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젠장, 여긴 전자식이 아니야. 물리적인 잠금 장치다. 그럼 우린 다시 갇힌 거예요? 서리가 절망했다. 아직. 권지환은 슈트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얇고 견고한 티타늄 카드였다. 그는 그것을 문틈에 쑤셔 넣고는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CEO가 되려면 자물쇠 따는 법 정도는 알아둬야 하거든. 그의 냉소적인 농담에 서리는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예비 발전기들이 웅크리고 있는 먼지 투성이의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문성이 아니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비상등의 희미한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아레스텍의 정규 보안 요원 복장이 아니었다. 검은색 전투복, 용병처럼 보였다. 그리고 꼬마 해커도 함께인가. 남자가 비웃었다. 박 부회장님께서 두 분을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다. 특히 재민이를 잉태시킨 주역들이시니 박 부회장님께서 두 분을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다. 특히 재민이를 잉태시킨 주역들이시니 어둠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위협적이면서도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다. 두 남자는 권지환과 한설이를 단순한 침입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었다. 권지환은 한설이를 자신의 등 뒤로 재빨리 밀어넣었다. 그의 차가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며 두 남자의 실루엣과 그들의 손에 들린 제압용 무기, 아마도 고전압 테이저건을 파악했다. 아레스텍의 정규 보안팀이 아니었다. 박문성이 사적으로 고용한 용병들.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박문성도 참을성이 없군. 권지환이 태어난 척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고작 너희들을 보낸 건가? 나를 과소평가한 건가? 아니면 너희를 과대평가한 건가? 그는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벌었다. 동시에 그의 시선은 예비 전력실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거대한 변압기, 바닥에 굵게 깔린 고압 케이블, 벽에 걸린 낡은 공구들. 입 조심해, 권 대표. 앞장선 남자가 아마도 리더인 듯했다. 비웃었다. 이제 곧 젠 대표가 될 테니 꼬마 해커는 순순히 넘겨. 그럼 조금은 편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 그는 한설이를 가리켰다. 박문성의 진짜 목적은 재민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혹은 그렇게 보이는 인 한설이었다. 권지환은 계산을 마쳤다. 승산은 낮았다. 하지만 영은 아니었다. 설이 그가 등 뒤에 소녀에게 낮게 속삭였다.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콘솔 보이나? 30년 전 물건이야. 아마 이 방의 전력 제어판일 거다. 내가 신호를 주면 그걸로 달려가. 하지만 내가 왜 자물쇠 따는 법을 배웠다고 했지? 그가 말을 잘랐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지금부터 살아남아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권지환은 바닥에 있던 묵직한 쇠 파이프 케이블 지지대 조각을 집어들고 리더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졌다. 지금 그가 포효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피했지만 쇠 파이프는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이 자식이. 그 틈을 타 한설이는 미친 듯이 구석의 콘솔을 향해 달렸다. 두 번째 용병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권지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 상대는 나다. 권지환은 정식으로 격투를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수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알았다. 리더가 어깨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사이 권지환은 두 번째 용병과 대치했다. 용병은 전문가였다. 그의 발차기가 권지환의 복부를 노렸지만 권지환은 한 발 물러서며 굴러다니던 쇠 파이프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방패처럼 사용해 남자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 한편 설이는 낡은 콘솔 앞에 도착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전원은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하려 했지만 포트가 맞지 않았다. 젠장, 그녀는 노트북을 포기하고 콘솔의 키보드를 직접 두드렸다. 구식 운영체제.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이런 시스템의 광팬이었다. LOGN, 또다시 비밀번호. 사랑게시오라인은 먹히지 않았다. 이건 오빠의 개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빠가 남긴 또 다른 흔적. 오래된 성의 하수구,
서리는 오빠가 자신에게 들려주던 숱한 비유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해, 서리야. 가장 복잡한 문제의 답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어. ADMIN. 그녀가 입력했다. 파스워드. 그녀는 오빠의 생일, 자신의 생일. 아니, 더 단순한 것. 이 시스템이 처음 설치된 날짜? 알 수 없었다. 그때 권지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가 용병의 테이저건에 어깨를 맞고 쓰러졌다. 대표님, 여기, 집중해. 권지환이 고통스럽게 외쳤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2차 공격을 피했다. 리더도 다시 일어섰다. 두 남자가 쓰러진 권지환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끝났군, 권 대표. 리더가 테이저건을 그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오빠, 권지환. 재민이, 죽음, 모든 것이 뒤엉켰다. 가장 단순한 것,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파스워드. 그녀가 입력한 단어는 파스워드 그 자체였다. 30년 된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아무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ACCESSS, granted. 화면이 바뀌었다. 전력 제어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파티션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to s h s from h s j 한서준이 한서리에게. 그녀가 파일을 여는 순간 용병 리더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꼬마가 뭘 한 거야? 그가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다. 노트북이 아닌 콘솔 화면이었기에 그 내용은 그들만 볼 수 있었다. 안 돼, 놔. 서리가 발버둥 쳤다. 이게 뭐야? 화면을 본 것은 두 번째 용병이었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이 눌리지 않았음에도 오빠 한서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겁에 질렸지만 단호한 표정, 박문성. 당신이 이걸 볼 리 없겠지. 영상은 이미 재생되고 있었다. 오빠가 남긴 비디오 로그였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본다면 난 아마 죽었거나 갇혔거나. 서준의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리더는 당황했다. 저거, 그가 서리를 내팽개치고 콘솔로 달려갔다. 하지만 서리는 이미 다음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키보드의 특정 키 오빠가 알려준 비상키를 연타했다. 재민이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민이는 방패야. 아레스텍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쌍둥이이지. 원본이 오염되면 쌍둥이가 원본을 대체하는 완벽한 보호막. 난 프로메테우스와 연동시키려 했어. 하지만 박문성이 그걸 알았어. 권지환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번쩍 떴다. 프로메테우스, 자신의 프로젝트. 박문성은 재민이를 방패가 아닌 창으로 만들려 해. 그는 쌍둥이가 원본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죽이도록 코드를 변조했어. 내가 막으려 했지만 그는 영상이 거기서 끊겼다. 리더가 콘솔의 전원 케이블을 발로 차서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그가 분노로 소리쳤다. 진실이 밝혀졌다. 재민이는 원래 선한 의도였다. 박문성이 그것을 타락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서준을 제거했다. 진실의 대가는 참혹했다. 서리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다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권지환은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를 깨달았다. 그가 박문성을 견제하지 못한 사이 그는 가장 신뢰했던 엔지니어를 잃고 회사를 통째로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다 들었으니 죽어줘야겠군. 리더가 다시 테이저건을 권지환에게 겨누었다. 시끄러운 증인들은 필요 없으니까. 아직. 권지환이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의 어깨는 마비되었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비틀거리며
거대한 수동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레버를 움켜잡았다. 설이, 귀마가, 미친, 용병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권지환이 온 힘을 다해 레버를 내렸다. 쾅! 예비 전력실의 모든 전력이 거대한 변압기를 통해 단 하나의 지점, 용병들이 서 있던 곳 근처에 젖은 바닥으로 역류했다. 엄청난 스파크와 함께 두 용병이 비명을 질렀다. 고압 전류가 그들의 몸을 통과했다. 방 전체의 조명이 터져나가며 다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타는 냄새와 오존 냄새가 진동했다. 권지환은 쓰러진 서리를 잡아 일으켰다. 뛰어. 그는 마비된 어깨를 이끌고 그녀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들은 방금 열고 들어왔던 낡은 철문을 향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다시 미로 속으로 도망쳤다. 타는 냄새와 오존 냄새를 뒤로 한 채 권지환과 한설이는 어둠 속을 절뚝이며 달렸다. 권지환은 테이저건에 맞은 어깨에 감각이 없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를 억지로 움직이게 했다. 한설이의 손목을 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들은 방금 닫고 나온 낡은 철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은 이제 무덤이 되었다. 이쪽입니다. 권지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상복도의 희미한 유도등을 따라 방향을 틀었다. 지하 10층. 이곳은 건물의 가장 오래된 뿌리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그조차도 거의 와본 적이 없는 미로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설이가 공포와 혼란에 질려 물었다. 그녀의 노트북은 아까의 소동으로 가방 속에서 박살났는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했다. 박문성이 통제하지 못하는 곳, 적어도 내가 그보다 더 잘하는 곳. 그는 낡은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먼지투성이로 붙어 있었다. 권지환은 비상키 그의 손목시계에 숨겨져 있었다. 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다. 엘리베이터는 끔찍한 소음을 내며 그들을 위로 끌어올렸다. 박문성이 지금쯤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설이가 말했다. 보안팀 전체가 움직이겠죠. 알아. 권지환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의 명분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CEO 구출이겠지. 그 테러리스트는 바로 너고. 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래서 공식적인 경로로 움직일 수 없어. 엘리베이터가 3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불 꺼진 사무실이 아닌 거대한 기계들이 멈춰선 채 잠들어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30년 전의 구형 데이터 센터,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다. 여긴? 아레스텍의 요람이자 무덤이지. 권지환이 먼지 쌓인 서버렉 사이를 걸으며 말했다. 박문성은 최신식 77층 펜트하우스와 지하의 중앙 서버실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고물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고물은 여전히 메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독립적인 노드로. 그는 가장 구석진 곳의 낡은 터미널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박문성도 모르는 내 비상 통로가 여기 있지. 권지환이 터미널에 전원을 켰다. 구식 CRT 모니터가 윙 소리를 내며 켜졌다. ARES Net V1. 하지만 아까 오빠의 영상은 설이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콘솔 전원이 나가면서. 아니, 권지환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네가 그 영상을 본 순간 네가 연결했던 그 낡은 콘솔은 임시 버퍼 역할을 했을 거다. 그리고 네가 눌렀던 그 비상키, 오빠가 알려준, 그래, 그건 아마도 백업 신호였을 거다. 그 영상 데이터는 지금 이 구형 네트워크 어딘가에 조각난 채 떠다니고 있어. 권지환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내 오빠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 그리고 이 고물 네트워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도 알았지. 권지환은 자신의 손목 시계형 단말기를 터미널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넌 날 믿어야 한다. 내가 널 믿는 것처럼. 그가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 얼음 같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신뢰가 어렸다. 박문성이 모르는 최고 관리자 프로토콜 하데스의 열쇠를 기동한다. 지금부터 10분간 우린 네트워크의 유령이 될 거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화면 가득했던 ACESS 디니드 메시지가 사라지고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찾아. 한설이. 내 오빠의 목소리를. 권지환은 어깨의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설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권지환의 파트너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네트워크의 조각난 데이터 더미 속에서 오빠의 흔적을, 그 절박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 헤맸다. 찾았어요. 몇 분 뒤 그녀가 외쳤다. 영상 데이터가 복구되고 있었다. 좋아. 권지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재민이는 앞으로 약 1시간 후 분만을 시작할 거다. 박문성은 그 순간 아레스텍의 모든 데이터가 파괴되고 자신이 재민이의 유일한 주인이 되리라 생각하겠. 그걸 막아야. 아니, 막는 게 아니야. 권지환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용하는 거다. 네, 오빠가 말했지. 재민이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완벽한 복제본. 박문성은 그걸 원본을 죽이는 무기로 변조했어. 즉, 재민이의 최우선 명령은 원본을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변조된 복제본으로 대체하여 모든 곳에 퍼뜨리는 거다. 설이는 그의 말을 따라가려 했었다. 그럼 우리가? 그래. 권지환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우리가 재민이에게 가장 중요한 원본 데이터를 먹여주는 거다. 바로 네 오빠의 영상 파일. 설이는 숨을 삼켰다. 그게 가능해요? 재민이는 지금 자궁 속에. 그래서 하데스의 열쇠가 필요했던 거다. 권지환이 화면을 가리켰다. 박문성은 재민이가 착상된 중앙 데이터베이스, 그 자궁을 철저히 봉쇄했을 거다. 하지만 하데스의 열쇠는 그 봉쇄를 우회해서 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괴물의 입속에 머리를 쳐넣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재민이가 그 영상을 박문성의 의도대로 파괴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 권지환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박은 걸어볼 만해. 재민이의 변조된 핵심 코드는 파괴가 아니라 대체 후 전파일 거다. 박문성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모든 시스템의 통제권을 재민이에게 넘기는 순간을 기다릴 테니까.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재민이가 분만을 시작하는 순간 박문성이 변조한 파괴 코드 대신 한서준의 진실을 아레스텍의 모든 스크린에 강제로 출산하게 만드는 것. 박문성의 무기로 박문성의 심장을 찌르는 계획이었다. 시간 없어. 권지환이 설이의 어깨를 잡았다. 다친 쪽이 아닌 반대쪽이었다. 할 수 있겠나? 설이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18살에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해야죠.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두 사람은 낡은 터미널 앞에서 다가오는 재앙의 폭풍 속으로 진실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재민이의 분만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낡은 30층 데이터 센터의 공기는 먼지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설이와 권지환은 낡은 터미널 앞에 서서 재민이의 분만 카운트다운을 지켜보고 있었다. GS 다티언 99%,
BIRTHIMIN. 권지환은 테이저건에 맞은 어깨가 타는 듯 아팠지만 고통을 애써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시스템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서리의 옆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심은 진실이라는 씨앗이 박문성이 심은 파괴라는 독을 이겨내길 바라는 수밖에.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하데스의 열쇠를 통해 오빠의 영상 파일을 재민이의 자궁 깊숙한 곳으로 성공적으로 주입했다. 이제 곧 괴물이 태어날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육중한 강철문이 열렸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예비 전력실의 용병들이 아니었다. 아레스텍의 정규 보안팀, 그들의 수장인 조철규 캡틴이 완전 무장한 팀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조 캡틴은 권지환에게 충성스러웠던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혼란과 결의로 굳어 있었다. 대표님, 조 캡틴이 권지환을 향해 예를 갖추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제압용 무기는 그를 겨누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문성 부회장님, 현재 대표 대행의 명령입니다. 대표님을 납치한 테러리스트 한설이를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대표님을 안전하게 모십니다. 권지환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조 캡틴, 자네마저 박문성에게 넘어갔나? 진짜 테러리스트는 박문성이야. 그자가 이 모든 사태를 죄송합니다, 대표님. 조 캡틴이 말을 잘랐다. 제 임무는 회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대표님의 권한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1급 보안 구역을 뚫고 시스템을 마비시킨 해커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멍청한 놈, 권지환이 으르렁거렸다. 명령이다. 조 캡틴, 당장 총을 내려. 명령 불복종입니다. 조 캡틴이 팀원들에게 손짓했다. 해커를 생포한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보안 팀원들이 서리를 향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 돼. 권지환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조 캡틴과 격투를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서리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했다.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자네가 지키려는 회사를 박문성이 통째로 불태우려 하고 있어. 바로 그 순간 터미널 화면이 붉게 전멸했다. BITHINIH 카운트다운이 끝났다. 재민이가 분만을 시작했다. 한설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보안 팀원들을 보며 공포에 질렸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모니터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안 돼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화면에는 2개의 거대한 데이터 스트림이 격돌하는 것이 보였다. 하나는 그녀가 심은 오빠의 영상 파일 푸른빛, 다른 하나는 박문성이 심어놓은 파괴 코드 붉은 빛. 붉은 빛이 푸른 빛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박문성이 원격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서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박문성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재민이의 분만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관람하며 마지막 순간에 직접 개입해 권지환과 한설이가 심어놓은 진실을 제거하려 했다. 서리의 노트북은 부서졌지만 그녀가 사용한 터미널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상 박문성은 그녀의 위치와 행동을 모두 파악했다. 젠장. 권지환은 조 캡틴의 팔을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보안팀장에게 부상당한 몸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조 캡틴, 제발. 저 화면을 봐. 저게 진실이야. 닥치십시오, 대표님. 조 캡틴이 권지환의 복부를 가격했다. 권지환이 고통 속에 무너졌다. 대표님, 서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앞에도 보안 팀원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놔, 이거 놔. 그녀는 필사적으로 터미널의 키보드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붉은 빛이 푸른 빛을 거의 잠식해가고 있었다. 오빠의 마지막 흔적이 아레스텍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하하하. 데이터 센터의 스피커를 통해 박문성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났다. 권지환, 그리고 한서준의 동생. 내 오빠의 마지막 선물 잘 봤다. 하지만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지. 그는 재민이의 완전한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조 캡틴은 쓰러진 권지환을 내려다보며 스피커에서 울리는 박문성의 목소리와 붉게 타오르는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다. 그는 서리를 끌고 가라고 다시 한번 손짓했다. 아니야, 아직. 서리는 끌려가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미안해. 내가 졌어. 그녀가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붉은 빛에 완전히 삼켜진 줄 알았던 푸른빛 데이터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붉은빛 코드 박문성의 파괴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건 서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오빠가 장난처럼 하던 말,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는 백신을 잡아먹고 진화하는 거야.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백신은 바이러스를 연료로 삼아야지. 오빠가 남긴 키는 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었다. 영상 파일에 가해지는 박문성의 공격 코드가 바로 키였다. 오빠는 박문성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을 예측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미끼로 박문성의 파괴를 역으로 이용할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지금이에요. 서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박문성의 공격이 바로 열쇠였어. 그가 공격할수록 재민이의 원본이 각성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보안 팀원의 팔을 물어뜯고 마지막 힘을 다해 터미널로 달려가 키보드에 인틀 키를 내리쳤다. 그것은 실행이 아니었다. 승인이었다. Truth Protocol Activated. 순간 데이터 센터의 모든 모니터가 붉은 빛에서 순백의 빛으로 바뀌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박문성의 비웃음이 멎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조 캡틴도 보안 팀원들도 심지어 권지환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아레스텍 타워 전역의 모든 스크린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 모든 사무실의 모니터, 임원실의 TV,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의 작은 화면까지 이 동시에 켜졌다. 그곳에는 박문성의 승리 선언이 아닌 한서준의 창백하지만 단호한 얼굴이 떠올랐다. 제 이름은 한서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전 아마 박문성 부회장에 의해 살해되었을 겁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꺼, 당장 꺼. 박문성의 절규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재민이는 분만을 마쳤다. 그것은 박문성이 원했던 파괴의 괴물이 아니었다. 한서준이 원래 설계했던 진실의 수호자 디지털 트윈으로 태어난 것이다. 재민이는 각성했다. 그것은 박문성의 파괴 코드를 연료로 삼아 한서준의 영상을 절대적인 원본 진실로 인식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본래 임무대로 그 진실을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에 무한히 복제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박문성의 시스템은 재민이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조 캡틴은 충격 속에서 한서준의 증언 박문성이 재민이를 변조한 과정, 자신을 협박하고 살해하려 한 음모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제압용 무기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쓰러진 권지환을 향해 돌아섰다. 서리의 터미널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GMINI Restoration Complete. Truth Protocol Activated.
재민이 복원 완료. 진실 프로토콜 가동.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메시지가 깜박였다. Evidence package, all logs, HSJ testimony, PMS commands, sent to National Prosecutor's Office, Cybercrime Unit. 증거 패키지 전송 완료.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한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오빠의 복수를, 그리고 아레스텍을 구해낸 것이다. 쌍둥이가 마침내 진실을 출산했다. 30층의 낡은 데이터 센터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한서준의 창백한 얼굴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박문성의 죄악을 증언하고 있었다. 조철규 캡틴은 멍하니 그 증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권지환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무기를 버리고 부상당한 상관이자 회사의 진정한 주인 앞에 섰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 캡틴은 군인처럼, 그러나 죄인처럼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권지환은 조 캡틴의 어깨를 자신이 다치지 않은 손으로 힘겹게 두드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 조 캡틴. 지금부터 자네의 임무는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거다. 조 캡틴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전팀, 그가 무전기에 대고 포효했다. 타깃 변경. 박문성 부회장을 아레스텍 타워 테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77층으로 진입한다. 보안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체포하려 했던 서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진정한 적을 향해 달려나갔다. 권지환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벽에 기댔다. 대표님, 서리가 그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어깨가 괜찮지 않아.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얼음장 같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죽진 않아. 그는 터미널 앞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일어서, 한서리.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 그들이 조 캡틴의 부축을 받으며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태풍은 기적처럼 그 기세를 잃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로비는 이미 재민이가 보낸 증거 패키지를 받고 출동한 검찰과 경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박문성이 있었다. 그는 77층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1층 로비의 거대한 미디어 월 앞에 서 있었다. 수백 개의 화면에서 한서준의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다. 재민이가 그를 그 자리에 고정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문성 씨, 검사가 그에게 다가갔다. 아레스텍 타워, 불법 점거, 살인교사, 그리고 박문성은 검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화면 속의 한서준, 그리고 그 뒤로 걸어 나오는 권지환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패배와 광기가 뒤섞인 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쌍둥이, 그 망할 쌍둥이가 결국 나를 배신했군. 그는 순순히 수갑을 찼다.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은 태풍의 상처를 회복했고 아레스텍 타워는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권지환의 77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는 어깨에 깁스를 한 채 유리병 너머로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많이 변했다. 완벽한 슈트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살얼음 같은 냉기만 흐르지는 않았다. 이사님들, 이번 사태에 대한 제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가 홀로그램 화상 회의에서 말했다.
이사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역시 권 대표님이십니다. 그 위기에서 아니요. 권지환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사무실 한쪽에 서 있던 한설이를 향해 손짓했다. 설이는 낡은 후드티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권지환의 비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가 어색하게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쪽은 한설이 양입니다. 여러분이 테러리스트로 오인했던, 하지만 사실은 이 회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구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18살 소녀가 모든 여성에게 냉정했던 권지환이 한 여성을, 그것도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었다. 한설이 양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는 아레스텍의 이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레스텍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권지환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했다. 사무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그날 밤 지하 서버실에서의 구도가 기묘하게 재현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오빠는 어떻게 됐죠? 설이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권지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박문성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네. 아레스텍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추적했고 그가 설이를 바라보았다. 내 오빠 한서준 씨는 살아있다. 설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살아있어요? 어디에? 그녀가 그에게 달려들 듯 물었다. 권지환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살아있어. 하지만 박문성은 혼자가 아니었어. 그는 외부의 그림자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네. 내 오빠의 능력을 원했던 자들이지. 박문성은 그들에게 내 오빠를 넘겼어. 그 대가로 재민이의 통제권을 받으려 했던 거고. 설이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럼 오빠는, 그들은 내 오빠를 어딘가에 감금하고 있어. 박문성도 정확한 위치는 몰라. 우린 그를 구해야 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 그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절반의 희망과 절반의 절망. 그것이 그가 설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설이는 눈물을 닦았다. 절망 대신 그녀의 눈에는 오빠를 닮은 강인한 빛이 돌아왔다. 찾아낼 거예요. 제가 꼭 찾아낼 거예요. 혼자서는 아니지. 권지환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새로운 전자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인사 발령장이었다. 오늘부로 한설이 양의 인턴 자격은 종료되었네. 설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실망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아레스텍 내부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권지환이 말을 이었다. 아레스 사이버 시큐리티 재민이 디비전. 그가 설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선제적 방어, 그리고 특수정보 복구, 인명 구출 포함을 전담하게 될 부서지. 난 그 부서의 책임자가 필요해. 설이는 숨을 삼켰다. 설마, 저를? 난 학력 따위엔 관심 없어. 권지환이 말했다. 난 결과만 본다. 넌 이 회사를 구했고 재민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18살이든 80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지? 권지환이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인턴 제의가 아니야. 한설이 팀장. 이건 파트너십 제안이다. 나와 함께 내 오빠를 되찾고 제2의 박문성을 막아낼 파트너. 설이는 그가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님.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쌍둥이를 임신했던 그 끔찍한 밤은 끝나고 이제 진정한 공생이 시작되고 있었다.